우리가 뭐 흥미를 끄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공산주의, 이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좀 저희가 좀 파헤쳐 보려고 함께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SNS에 멸공, 예. 승공 통일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소동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정 회장 신세계가 운영하는 이마트에서 여수산 멸치하고 콩을 산 사진을 올리니까 여권에서 이건 멸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이죽거리고 주사파 출신 정청래 의원은 맨손에 쪽파단을 들고 자신은 좌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조국. 예. 왜 하필 여수 멸치냐. 70년 전 여수에서 멸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우리 집안도 피해자가 있었다. 발끈하고. 멸공이 왜 문제인지. 예. 발끈하는 것들은 조국같이 대를 이은 좌익인지. 예. 공산당 치하에서 70년간 살아온 북한 사람들은 이미 반공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오히려 예. 그 스탈린의 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으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이거 스탈린 딸이 한 말입니다. 이거 북한 사람들은 몸으로 겪은 공산주의를 이미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반공주의하고 있고 남쪽의 좌파들 얼치기들이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지금 뭐 민주화, 민주주의, 뭐 인권 이런 툴을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좌파는 위선자 집단이다. 몇십 년간 한국에 네.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우익, 좌익, 중도 네. 이렇게 형성돼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는 시청해 주시기를 악망하면서 우익의 뿌리는 단연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예. 예. 그리고 좌익은 김일성. 단연 김일성이나 그리고 굳이 중도를 말하자면 김구 선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익의 표는 있었지만 공산주의도 같이 포용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 개념으로 가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김구 선생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이승만은 세계 최초 반공주의였어요.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아, 이승만은 24살 되던 해 1월 달에 예. 고종 왕정 탄핵 반역죄로 체포돼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예. 한송 감옥 그때 한송 감옥이 종로 보신각 있는 데 있었는데 예. 무지 고문을 당해요. 옥에서 영원 사전을 만들고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한글 성경을 만들면서 성경에서 가마를 받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돼요. 되셨고. 예. 그때 한송 감옥에 콜레라가 만연을 해가지고 막 죽어나가는데 콜레라 환자들을 다 기독교로 전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수인들이 콜레라로 죽어나가면서 찬송가들을 불러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감옥 전체가 합창을 할 정도로 5년 7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하자 분에 못 이겨서 자살하신 민영환 충정공이 영어 잘하는 이승만을 그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록한 지 3개월 만에 생면부지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 해에 을사늑약이 벌어져요. 한반도 전체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의 신식 무기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안중근이를 비롯해서 많은 의병들이 전부 만주나 연해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게 독립군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의 밀명을 받고 사살을 해요. 예. 안중근 뒤에 고종이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예, 근데 일본 기록에는 그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쯤에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적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때부터 러시아의 공산당이 세계를 적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시작을 했는데 만주나 연해주에 갔던 의병들, 독립군들한테 공산주의가 물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1912년에 태어났죠. 김일성이가. 맞습니다. 예. 김형직이는 한의사였고 강반석이는 이제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반석 아닙니까 이게? 그 기독교 기독교 반석 같은 믿음. 예. 네. 강반석은 이제 기독교의 집사였고
강반석의 오빠, 아버지는 전부 다 목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을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1800년대 조선하고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조선을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그때 미국은 일본하고 밀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마 이리고서는 한번 만나주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도움 요청이 실패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승만은 내가 미국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미국을 움직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고 독학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 가고 그 다음 해에 8살 먹은 아들이 와요. 그때 이승만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미국에 아들이 왔는데 병을 얻고 죽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 이 세 개 대학을 독학을 하면서 그땐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죠. 조선은 이런 나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이제 독학을 해서 한국 최초 미국 박사가 되죠. 그때 박사학위 지도 교수로 이승만하고 절친했던 윌슨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이승만은 그 스승한테 그때 식민지 쟁탈 시대니까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를 그 억압을 하던 때니까 이승만이 윌슨한테 선생님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야만적인 거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윌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약소국 독립은 그 나라 의견에 따라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일본에 한국에서 유학 간 젊은이들 나중에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추노 이강수라든가 연락을 해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국제회의에서 선포할 테니 한국도 독립운동을 해라.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 예. 3.1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는데 전해에 고종이 독살을 당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막 이리던 차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포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본이 고종을 독살한 이유가 고종의 충신 이회영 일가가 이 명동에서부터 저 시청 앞까지 500리 땅을 이 땅을 안 밟고는 서울로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거부였거든요. 그 형제들한테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합시다. 이회영이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명동 일대 이쪽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고종을 만주로 모셔다가 거기에 망명정부를 세워가지고 유엔의 전신 국제연맹에 망명정부가 가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이 소리가 이완용이한테 들어가가지고 총독한테 독살을 하게 된 거죠. 고종 독살하고 윌슨 민족 자결주의 선포 합쳐져가지고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김일성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인가요? 그때가 8살. 우리는 3.1운동이 김일성 일가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배웠는데 8살인데 뭐. 네, 그리고 뭐 그의 아버지, 뭐 그의 중전할아버지도 전부 다 천민 계급 중에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의 말 듣고 누가 나갈 사람은 단 한 명 없는 거지요.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여파로 만주, 연해주, 한국인들이 있는 데에는 임시정부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긴 게 거울에 안성 임시정부가 세워져가지고 여기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추대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적진 가운데니까 상해는 비교적 운동하기가 쉬우니까 상해 임시정부로 집결을 하죠. 그리고 이승만한테 대통령으로 됐으니까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배에 차고 미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다 죽은 중국 사람들은 죽으면 꼭 고향으로 시신을 가지고 가는데 그 시체 운반선에 숨어서 이승만한테 거금의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미국에서 상해까지 석 달을 거쳐서 배를 가는데 관에 숨어서 상해에 도착을 해요. 상해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상해 임시정부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거기서 쌈질들을 하고 있는 거야. 충청도 뭐
6.25파, 북한 서북파, 공산당파 좌우이긴 아니고 예. 쌈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승만 나이 50대인데 뭉치자. 안 뭉치면 죽는다. 이 시기에 연해주, 만주의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를 벌이고 그럴 때예요, 이때가. 근데 이 전투의 대부분이 고종이 비밀리에 보낸 자금으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청산리 이런 데서 막 전투를 벌일 때 장군들이 지청천 장군이나 김경천 장군, 김자진 장군. 김자진.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은 고종이 세운 무관학교 다니다가 군대가 해산되니까 만주로 간 사람이고, 지천총 장군이나 김경천 장군 같은 굉장히 여러 장군들은 고종이 일본 육사에 유학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일본군으로 있다가 만주 애들을 모여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특히 김경천 장군은 전 독립군 지도자들한테, 소대장들한테까지 전부 이름을 김일성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김성주가 나중에 김일성 이름을 쓴 것도 진짜 오리지널 김일성 장군은 김경천 장군이죠.